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필수의 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뭔가 같은 날 촬영된 거 맞죠? 네, 맞아요.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힘들어서 선생님 끊어간 거예요. 38페이지 필수의 제 7번을 보면 로그 10의 1을 A로 표현했고 로그 10의 3을 B로 표현했을 때 로그 10의 1.08을 우리가 A와 B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어떻게 돼? 라고 한 거죠.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수의 표현이 지금 이 수의 표현을 지금 로그 2나 로그 3으로 로그 10의 2나 로그 10의 3의 표현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치? A와 B로 변형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가장 수의 기본이 소인수 분해를 할 거예요. 그럼 소인수 분해를 하려면 당연히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표현이 돼야 돼요? 정수 표현이 돼야 되겠죠. 1.08은 일단 안 되는 거야. 그러면 1.08 자체가 정수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하면 안 되고 분수를 일단 바꿀 거예요. 분수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 100분의 108이 돼요. 그럼 우리 진수끼리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로그끼리 뺀 거라고 그랬죠. 지수끼리 뺐으니까 진수의 나눗셈이 이루어진 거지. 따라서 이 부분을 지금 고의적으로 분리를 할 거예요. 왜 분리했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소인수 분해라는 것을 하려면 정수꼴로 진수가 표현이 되어 있어야지 소인수 분해가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분리한 거예요. 분모와 분자를 로그의 표현을 사용해서 분리한 겁니다. 네. 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소인수 분해하려고. 그러면 로그 10의 108 빼기 로그 10의 100 이렇게 됐죠. 네. 자, 여기서 로그 10의 100은 여러분들이 무리수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았어야 돼. 왜냐하면 100이라는 숫자는 10을 제곱한 숫자잖아요. 따라서 이 로그 10의 100은 몇이 돼야 되죠? 2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2가. 2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표현을 다시 바꿀게요. 2로. 그러면 이제 이 부분만 소인수분 해보면 답이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오죠? 맞아요. 그 느낌이 맞는 느낌일 거예요. 108을 선생님이 바로 소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자, 9로 한번 나눠볼게요. 9, 1은 9, 9, 28. 됐죠? 9는 3의 제곱이고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입니다. 따라서 108이라는 숫자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한 수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진수 분리를 또 해야 되죠. 이렇게 표현해야 되니까 로그 2랑 로그 3을 이용해서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2와 3을 분리해야 되겠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선생님이 다 분리해서 쓰면 로그 10의 2의 제곱이니까 2 로그 10의 2라고 쓸 거고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로그 10의 3의 세제곱을 3 로그 10의 3으로 표현할 거고 빼기 2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그러면 드디어 로그 10의 2가 A라는 표현 가능해졌죠? 네. B라는 표현 가능해졌죠? 네. 그래서 답은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2가 답으로 선택되면 된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좋아요. 2번도 바로 그대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원리는 이제 알았을 거니까 2번은 선생님이 바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2의 3을 A로 하자. 로그 2의 7을 B로 하자. 자, 로그
42에 56을 A, B를 사용해서 나타내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반드시 소인수분해가 가장 기본이 되어져야 한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얘를 절대로 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얘는 밑이 2지 얘는 밑이 2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밑이 다르니까 애초에 밑을 바꾸지 않는 이상에 표현이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너를 밑을 42로 바꿀 거냐 아니면 너의 밑을 2로 바꿀 거냐 이걸 결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떤 게 편하겠어?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얘 밑을 2로 바꾸는 게 더 편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밑이 2가 되는 로그를 A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너의 밑을 2로 바꾸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밑이 다르니까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밑을 먼저 갖게 하고 난 다음에 출발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좋아요. 그럼 밑을 일단 갖게 하자. 그러면 로그 2의 42분의 로그 2의 50 이렇게 됐었어야 된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밑을 2로 바꿨으니까 진수 부분을 다시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방법대로 소인수분해하고 분리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뭐가 될 거냐면은 뭐가 되냐? 2 곱하기 3 곱하기 7네. 6, 7에 40이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7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56, 7, 8에 56이네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로그 2의 8 더하기 로그 2의 7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직 간단히 안 된 게 있지. 그게 뭐냐면 얘랑 얘예요. 얘는 무리수가 아니니까. 밑이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리수가 아니니까 쟤는 유리수에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표현하면 얘는 1이 될 거고 얘는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로그 2의 3이 A니까 A 더하기 B 분의 되겠어요? 얘는 3이니까 3 더하기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아는 거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이를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이유를 찾아야 돼. 왜 저렇게 풀었는지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야. 선생님하고 똑같이 풀면 되긴 되는데 그거는 외운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이유를 찾았죠? 주어진 조건의 밑은 2인데 내가 계산해야 될 식의 밑은 2가 아니더라고. 그러면 당연히 너를 2로 바꾼 상태에서 계산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유를 찾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유를 찾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전에 우리 1번 풀어봤듯이 동일한 풀이법을 쓸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서 접근했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실제 이제 8번 볼게요. (10의 x제곱을 a로 10의 y제곱을 b로 10의 z제곱을 c로 그치? 표현했을 때 다음을 x, y, z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어요. 자, 로그 a의 b를 나타내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너무 쉽죠? 그냥 대입하면 끝이잖아요. a 대신에 10의 x제곱 대입하고 b 대신에 10의 y제곱 대입하면 바로 답이죠? 그러면 얘는 대입했을 때 로그 10의 x제곱에 10의 y제곱이다. 로그 기본 성질에 의해서 x분의 y가 답이다. 간단히 확인할 수 있죠? 네, 좋아요.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었죠? 두 번째, 똑같은 내용입니다. 로그 a, b에 c의 제곱을 똑같은 방법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자, a와 b를 곱한 값은 얼마로 표현될 수 있죠? 10의 로그 10의 x 플러스 y 제곱을 표현할 수 있죠?
받아들일 수 있나요? C제곱은 10의 2Z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받아들여요? 네. 따라서 로그의 기본 성질을 해서 x 플러스 y분의 2z로 표현이 가능하죠. 확인할 수 있지? 네.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을 거니까 3번은 패스할게요. 네, 좋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사용되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바로 넘어갈게요. 자, 필수 이제 9번. 자, 별표 치세요. 별표 치세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 지수단원에서도 본 적이 있죠.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단원에서 본 적이 있는 문제니까 사실 그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 자, 선생님이 지수단원에서 어떻게 풀었냐면 지금 x분의 1을 만들어내면 된다. 지수의 x분의 1을 만들어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25에 x제곱을 10이라고 했을 때 이때 x분의 1을 우리가 양변에 거듭제곱했다고 가정을 하면 받아들여요? 25는 10의 x분의 1제곱으로 표현될 거고 같은 원리 때문에 4를 10의 y분의 1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얘는 지수의 합의꼴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밑이 같은 수를 곱해야 되더라. 근데 진수의 곱으로 우리는 계산할 거니까 밑을 10으로 두고 이렇게 지수를 표현했다면 진수의 곱이 100이 돼서 100이 10의 제곱일 거니까 너는 2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풀이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굳이 로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풀 수 있는 풀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문제를 로그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더 쉽게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별표치라고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로그는 언제 사용한다고 그랬어? 무리수인 지수에서 사용한다고 그랬지. 그 무리수인 지수가 왜 되는 거라고 그랬어? 빛이 바뀌었어요. 어찌됐든 우리는 지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보자 그러면 25의 x제곱이 10이었을 때 이 x를 표현할 수 있어 없어? 무조건 있는 거야. 어떻게 표현해? x는 로그 밑이 25고 진수가 10인 로그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y도 같은 원리에서 똑같이 로그 쓰면 표현이 되는 거야. 밑이 4고 진수가 10인 로그. 그럼 우리가 x분의 1은 이 숫자 역수잖아. 역수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돼? 밑과 진수를 바꿔서 표현하면 되는 거야. 맞지? 따라서 x분의 1을 우리는 어떻게 말하면 되냐면 로그로 이용하면 로그 10에 20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럼 y분의 1도 같은 원리에서 너의 역수잖아요. 그러니까 밑과 진수를 바꿔서 로그 10에 4로 표현할 수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수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수 법칙에서 식변환을 이루어야 돼. 맞지? 식을 변형해서 푸는 거지만 로그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직접 수를 찾아서 풀겠다는 거야. x분의 1의 값을 계산했고 y분의 1의 값을 계산해서 실제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레벨별로 따지면. 내가 이렇게 생긴 이 x를 25의 x제곱이 10이 되는 이 x를 내가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인 거야. 근데 내가 로그를 사용하면 이 수를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지. 널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값을 실제로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야. 실제로 우리가 값을 찾을 수가 없을 때 지수 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찾을 수 있으니까 그냥 찾아서 계산해야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 따라서 이 부분의 결과가 답인 거예요. 그냥 너는 x분의 1이 너고 y분의 1이 너니까. 너를 계산하면 답인 거야. 그럼 밑이 같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진수의 곱으로 우리는 계산 결과를 도출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대비돼서 이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엄청 더 간단하잖아. 그치? 맞아 틀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수에 관한 이제 표현을 못할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이제 모든 지수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로그라는 것 때문에. 그걸 이 단어에서 깨달아라 이런 뜻인 거야.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필수의 이제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연결된 문제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재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는 0의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로 했죠. 그리고 여기서 알파가 베타보다 더 크다고 했어요. 근 중에. 알아들어요? 네. 그 다음에 A를 알파에서 베타를 뺀 값을 A로 이제 지정했고, 우리가 계산해야 될 식의 값은 로그 A의 알파 더하기 로그 A의 베타, 이걸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보자. 요거 항상 식에 맞춰서 찾으러 가야 돼. 이거 간단히 돼야 안 돼? 당연히 되지. 위치 같았으니까. 알파 베타. 뭘 찾으라는 거예요? 알파 베타 찾아라. 그러면 우리가 알파 베타를 어떻게 찾죠? 당연히 두 분의 곱으로 찾죠. 여기 5라는 걸 찾았죠. 그러면 네가 5라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답은 로그 A의 5가 답이어야 되잖아. 근데 A를 여기서 찾으래. 뭘 통해서? 두 분의 차이가 5야. 이게 말한 거죠. 아니, 두 분의 차이가 A야라고 말했으니까 A도 찾아라는 얘기야. 두 분의 곱은 쉽게 찾았죠? 네. 그럼 이제 두 분의 차이를 빨리 찾아라 이런 얘기겠지. 다 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두 분의 차이는 어떻게 구해? 라고 물어보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무수히 많은 방법을 그동안에 연마를 했을 거니까 가장 쉬운 풀이는 뭘 이용해서 찾는 게 가장 쉽죠? 당연히 제곱식 이용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이런 제곱식을 이용할 수 있으면 가장 쉬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계속 봐왔던 과정이니까 선생님이 다른 추가 설명하지 않고 바로 갈게요. 그러면 두 분의 합을 알고 있으면 되는데, 두 분의 합은 1차 함의 계수와 부호가 다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5라는 걸 알 수 있죠. 5의 제곱이 25예요. 자, 알파 베타는 두 분의 곱인데 상수함과 같은 값일 거니까 5라는 걸 알고 있죠. 따라서 20. 그러면 제곱했을 때 5가 되는 수가 바로 답이겠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답이어야 되지. 근데 알파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양수여야 되지. 맞아, 틀려. 맞아요. 그래서 A는 얼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루트 5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실제로 답은 로그 루트 5에 5가 답이죠. 자, 이런 거 풀 때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지만 제곱하라고 그랬죠? 제곱해보면 알겠지만 얘는 결과가 얼마다? 2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더라. 필수의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자, 보통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정수 부분을 먼저 비교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정수 부분이 만약에 같아져서 소수 부분을 비교해야 된다고 한다면 소수 부분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돼. 근데 보통 무리수들은 소수 부분을 찾기 어렵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요령을 알고 접근해야 되는 문제들은 무리수에서 나옵니다. 소수 부분을 찾기 어려우니까. 알겠지? 근데 무리수라 하더라도 정수 부분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건 맞아요. 크기 비교할 때는. 알겠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의 값이 2의 1 플러스 로그 2의 4야. 자,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숫자는 저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왜 얘는 잘못 표현되어 있는 거냐? 여기 로그 밑하고 실제 밑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거듭제곱수로 표현하면 안 돼. 진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2에서 몇을? 이거 2의 로그 2가 4잖아. 네. 2와 4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렇지. 지수의 합은 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따라서 너는 2하고 4를 곱한 숫자인 거예요. 무리수가 아니야. 이해되죠? 네. 그럼 B도 볼게. 생각을 해봐. B도 로그 3의 루트 81 루트 3 무리수예요?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지. 왜 아니야? 너 3이고 너도 3의 거듭제곱수고 너도 3의 거듭제곱수인데 어떻게 이게 무리수가 돼? 무리수가 안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81은 3의 4제곱인 거고 루트 3은 3의 2분의 1제곱인 거니까 당연히 얘는 2분의 9제곱으로 표현돼야 되죠. 따라서 로그 3의 3의 2분의 9제곱이니까 2분의 9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B도 결국은 무리수가 아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C. 표현이야. 지금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 로그 4의 64의 루트 8. 무리수예요, 유리수예요? 딱 봐도 얘도 유리수죠. 전부 밑이 2로 바뀌지 않는 거야. 맞아, 틀려. 그럼 가는 거야. 이거 얼마야? 2의 제곱. 그럼 이 부분은 얼마야? 이게 지금 64가 2의 6제곱이죠? 2의 6제곱이고 루트 8은 2의 2분의 3제곱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2의 2분의 2, 6, 12, 15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또 이거 또 있잖아. 근데 이건 나중에 계산하더라도 일단 이거 먼저 계산해봐. 그러면 당연히 4분의 15가 되겠지. 네. 2분의 1제곱, 2분의 1제곱 해야 되는 거니까, 그지? 4분의 15에 2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2분의 15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A, B, C는 다 유리수였던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유리수를 크기를 비교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 표현을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싸움으로 가져가야 되는 문제다 라는 뜻인 거예요. 네, 좋습니다. 필수의 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2의 7에 정수 부분을 A라고 하고 소수 부분을 B라고 한다. 자, 우리가 무리수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는 원리 알고 있죠? 당연히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무리수는 정수 부분은 찾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소수 부분을 찾기 어렵다고 얘기했지. 정수 부분을 한번 먼저 찾아볼게요. 미치고 진수가 7이다 보니까 2의 세제곱보다는 작은 수가 돼야 되겠지. 따라서 얘는 3보다 작은 정수가 맞는 거야. 그래서 몇 C라고 해야 돼요? 2. 그러면 소수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여기 B라고 했으니까 B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면 A의 값은 일단 알고 있는 거지. 몇으로? 2로. 그럼 B는 얼마겠어? 자, 등식을 우리가 세웠잖아요. 그럼 B의 값도 알 수 있는 거야. 2를 이항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B는 얼마가 돼? 로그 2의 7에서 2를 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A의 값도 알고 있고 B의 값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계산만 하면 돼. 자, 3에 A제곱 더하기 2의 B제곱에서 4를 곱한 값을 자, 얼마나 쉽겠어? 그러면 A가 1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A가 1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4 곱하기 3의 제곱 쓰고 자, B가 얘라는 거 알고 있지?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이 계산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2에 로그 2의 7을 7이라고 말했어야 되는 거야. 되지? 그 다음에 2의 제곱인 거죠. 그거를 뺐다는 건 지수끼리 뺐다는 건 나눴다는 거예요. 7 나누기 4를 했다라는 거야. 그럼 7 나누기 4는 얼마예요? 3이 7인 거예요. 이거 계산을 하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분배법칙 더 빠르겠지? 그래서 4구 36 더하기 7이 다.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로그의 성질에 관련된 필수 예제까지 모두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상용 로그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반복 학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수고들 많았습니다.